자, 우리 조금 전에 설명적 이론이랑 처방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이론을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되죠. A라고 하는 이렇게 A라고 하는 교수 방법이 있고 B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C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쭉 해놓은 것들을 설명적 이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, B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. C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교수 방법을 쓰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처방적으로 했던 것들,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처방적 이론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개별화 교수를 지난번에도 한번 봤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. 그러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. 글레이저. 자, 글레이저라는 사람도 역시 대개 보면 1921년, 언제 사실 2012년까지 이렇게 또 물론 그때 돌아가셨지만은 굉장히 1921년이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뭐 이제 20세기 중반쯤 되죠. 그때 활발하게 연구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. 수업의 과정이 하나의 체제다라고 파악하라고 하시죠. 요거 뭐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쭉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계가 요거라고만, 단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든지 이렇게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타일러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글레이저라는 사람도 그 중에서 두 번째 요 얘기를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일러가 얘기했던 합리적 모형이라고 있었죠. 그 교육과정 개발할 때 그거랑 비슷해요. 항상 뭐든지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맨 마지막에 평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일종의 선정하고 조직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, 그 전달하는 거를 교수학습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수업의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출발점 행동을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이제 요 당시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이제 쓴 거죠, 보면은. 그리고 수업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성취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이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. 여기 수업의 단계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,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수업의 단계. 이 수업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의 방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. 교육의 방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소위 그 교사들이 하는, 여러분들이 또 학창 시절에 학습자로서 학습이라는 걸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분야는 아닌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했었구나. 수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하죠. 그 다음에 수업이 실시가 되고 평가를 하는, 요렇게 단계가 이루어졌구나. 근데 가장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. 주로 20세기 초에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면서 일반적인 수업에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 이렇게들 합니다. 그래서 물론 여기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단계가 가면서 뭔가 부족했던 거는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표현을 했는데, 여기 보면 이제 수업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, 수업 목표 설정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 전보다 조금 더 들어가려면 요걸 봐야 돼요. 학습 과제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죠. 학습 과제. 자, 목표를 설정을 하려면 먼저 가르칠 내용을 알아야 돼요. 그렇죠?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 가르칠 내용을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, 가르치는 사람, 즉 교수자는 그 과제,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.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. 학습 과제라는 게 이게 내용이거든요.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. 분석이라는 거는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야. 분석, 나누고 뭐 쪼개고 이런 것들을 분석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은 나누고 쪼갤 수 있어야 돼요. 왜? 교수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. 그냥 단순히 그냥 학습 과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, 학습 과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막 쪼개고 나누면은 이거를 낱낱으로 수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. 이거 예를 들어 오늘 배워야 될 게 세 가지야.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하나마다 목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. 쉽게 얘기해서.
그래서 이거를 수업 목표를 세세하게 나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세분화 시킨다는 얘기도 있고, 아니면 이거를 뭐 지적인 영역, 뭐 정의적인 영역, 심동적인 영역, 이렇게 영역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.